한국인의 일상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 미국 공항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겪은 한국인 CEO가 있습니다. 이 줄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보인 행동은 모든 미국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전화기 한 통만으로 공항 전체가 마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소리 지르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 한 통화를 했을 뿐인데 항공사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항이 발칵 뒤집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줄은 프리미엄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작은 돌멩이처럼 저를 때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전에도 여러 번 들었었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평소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게이트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제 1등석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퍼 타린드예요. 저는 테라 서스티넌스의 CEO인데 이 회사는 제가 직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었어요. 저희 회사는 지구를 해치지 않는 식품 시스템과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포장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글로벌 식품 지속 가능성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저희의 최신 포장재 샘플과 모든 연설 자료를 가방에 넣고 있었죠. 저는 멋진 정장을 입고 전문적으로 행동했는데도 게이트 직원은 제 탑승권을 스캔하는 대신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은 제 얼굴에서 티켓으로 다시 얼굴로 움직였는데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바로 알아봤어요. 제 직장 생활에서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건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탑승권을 받았지만 스캔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료를 쳐다보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동료도 앞으로 몸을 기울여 저를 살펴봤어요. 저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표정을 평소처럼 유지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반적인 공항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통 탑승권을 스캔할 때는 신분증을 요청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보안을 위한 거예요. 우리 둘 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운전면허증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면허증을 들고 스캔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카운터에서 걸어나가며 말했어요. 곧이어 보안 요원이 와서 제 옆에 서더니 저를 위험한 사람처럼 살펴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게이트 구역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예상했을 법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전화기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 제퍼입니다. 지금 17번 게이트에 있는데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호라이즌 항공의 동부 해안 디렉터에게 우리의 최근 $5천만 지속 가능한 식품 계약에 대해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모든 서부 노선 항공편에 친환경 음식을 제공하는 그 계약 말이에요. 여기 직원들은 테라 서스티넌스가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네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어떤 감정이나 분노도 보이지 않은 채 똑바로 앞을 쳐다봤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존엄성을 가지고 서 있었죠. 이건 제가 인생을 통해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유명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먹을 좋은 음식이 풍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진짜이고 의미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이것이 제가 사업을 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식품과학을 공부한 후 저는 제 아파트에서 간단한 온라인 상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의 큰 꿈에 이끌렸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일했고 직원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했으며 저의 모든 에너지를 비전에 쏟았었습니다. 테라 서스티넌스의 큰 전환점은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왔어요. 다른 회사들이 물건을 더 싸게 만들려고 하는 동안 저는 아무도 서비스하지 않던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재료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포장재였어요. 제 목표는 단순히 유기농이나 지역 음식이 아니라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짜이고 정통한 맛을 전 세계 식탁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몇몇 지역 식당에만 공급했었어요. 저는 농장과 어장과 직접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희만의 특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15년간의 헌신적인 일 끝에 테라 서스티넌스는 마침내 글로벌 시장에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저희는 30개 이상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 5개의 대학 시스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호라이즌 항공과 $5천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 식사에 대한 나쁜 평가를 받은 후 저희에게 왔었어요. 화려한 발표 대신 저는 그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든 계절 메뉴, 농장에서 항공기까지 직접 연결되는 공급망, 그리고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친환경 포장재였어요.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상이나 증명서가 없어요. 대신 입구에는 제가 처음 온라인 상점을 열었을 때의 바랜 사진과 저희 재료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보낸 손글씨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비서인 엘리자는 일상적인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구축에 집중했었어요. 저는 불필요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고 주목받는 것을 피하며 제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필요할 때만 사용해요. 17번 게이트에서 그 아침처럼요. 곧 제 전화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기를 손에 들고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제 조용한 행동의 파도가 공항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의 운영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비행편은 탑승에서 지연으로 바뀌었고 곧 다른 게이트들도 비슷한 지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어요. 존엄성을 가지고 똑바로 서서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공항에서 저를 알기도 전에 판단하는 사람들과 마주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여정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중요한 교훈으로 가득한 소박한 집에서요. 제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은 일로 인해 거칠었지만 마음은 부드러웠었죠. 어머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이 없었지만 식탁은 항상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었어요. 어머니의 부엌에서 저는 요리하는 법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지 배웠어요. 저는 어머니가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봤었죠. 친절함과 존중으로요. 어머니는 단지 그들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도 함께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제 비즈니스 생활에 가져간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저는 식품과학과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갔었어요. 저는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우리를 영양분으로 채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잘 세상과 나눌 수 있는지요. 제 동급생들은 졸업 후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을 테라 서스테넌스라고 불렀어요. 테라는 지구를 의미하고 서스테넌스는 영양분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지구에 모두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초기에는 모든 것을 직접 했었죠. 이메일 답장하기, 상자 포장하기, 그리고 제 자전거로 주문 배달하기까지요. 대부분의 밤에는 제 눈이 더 이상 뜨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일했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먹는 방법에 대한 제 비전을 나누고 있었어요. 진정한 전환점은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왔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음식을 점점 더 싸게 만들려고 할 때 저는 다른 기회를 보았어요. 저는 프리미엄 지속 가능한 음식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었죠. 지구를 배려하며 재배된 재료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포장까지요. 저는 단지 유기농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짜 정통한 맛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테라 서스테넌스가 저와 2명의 도우미만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우리는 몇몇 지역 식당에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농장과 어장을 방문하며 하루를 보냈고 우리의 재료를 재배하고 잡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러한 연결이 우리 사업의 핵심이 되었었죠. 거의 15년 동안 저는 외부 세계에 많은 관심 없이 꾸준히 일했었어요. 제 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많은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어요. 한 번에 하나의 관계, 한 번에 하나의 새로운 제품식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었죠.
셰프들은 우리의 재료를 칭찬했고 고객들은 우리 제품을 이름으로 요청했어요. 환경단체들은 쓰레기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식했었습니다. 조용한 1년 후에 테라 서스테넌스는 마침내 글로벌 시장에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제 회사는 30개 이상의 레스토랑 체인, 5개의 대학 시스템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호라이즌 항공과 $5천만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음식에 대한 나쁜 리뷰를 받은 후 저희에게 왔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대신 저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듣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든 계절 메뉴, 농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포장이요.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상장이나 자격증이 벽에 걸려 있지 않아요. 대신 우리 로비에서 방문객들은 제가 처음 온라인 상점을 열었을 때의 바른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 옆에는 우리의 재료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직접 쓴 편지가 걸려 있었죠. 이것들은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제 조수 엘리자는 일상적인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관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관심을 구하거나 제가 이룬 것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우리 음식의 품질이 스스로 말하게 했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제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공항 게이트 17에서 그 아침처럼요.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1등석 티켓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중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존중이 자유롭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야 했어요. 단지 승객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요. 저를 그 공항 게이트로 이끈 길은 곧거나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열심히 일하고 제 가치에 충실함으로써 한 단계씩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배운 교훈을 간직했었죠.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요. 비즈니스와 삶에서 이 원칙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에 서서 전화를 손에 들고 저는 단지 비행기에 탑승할 제 권리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가치와 제가 얻은 존엄성을 위해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크게 말하기도 하고 차별에 직면한 존엄성은 공항 게이트의 한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어요. 제 전화가 생각보다 빨리 효과를 봤어요. 몇 분 안에 공항 주변 모든 곳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비행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갑자기 탑승 중에서 지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곧 주변 게이트의 다른 비행기들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팔을 흔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두 사람이 군중을 뚫고 저에게 급히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한 명은 신시아 레스, 항공사의 지역 운영 디렉터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법무팀의 저스틴 콜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염려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긴급 메시지를 받았고 이것이 항공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해했어요. 아시다시피 제 회사 테라 서스티넌스는 호라이즌 에어에게 그냥 평범한 납품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냉동 식사와 낭비적인 포장으로 문제가 생긴 후 그들의 손상된 평판을 고치는 열쇠였어요. 만약 그들이 저를 나쁘게 대했다면 그들은 저희와 맺은 중요한 계약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시아가 저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불이 번지기 전에 끄려는 사람처럼요. 타린두 씨, 저는 신시아 레스, 지역 운영 디렉터입니다. 그녀가 약간 숨이 차서 말했어요. 호라이즌 에어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비행기가 지연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좌절한 승객들의 늘어나는 줄에서 벗어났습니다. 타린두 씨, 호라이즌 에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비행기까지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제 좌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태블릿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1A석입니다, 선생님.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줄이군요. 흥미롭네요. 아까 이 줄은 프리미엄 승객만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신시아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레스 씨,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크게 침을 삼켰어요.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았지, 제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대우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약서 사본입니다. 제 회사는 이제 당신들의 서부와 중서부 비행편을 위한 모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라운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가 게이트에서 저지당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당신들의 브랜드라고 말할 때 저는 정확히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시아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희는 직원 교육 방법과 인식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윗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과 편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나은 대우를 원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당신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보안 위협처럼 대할 때 그 사람은 당신들의 부사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저는 다른 승객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있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가 지연되어 조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시아에게 집중했어요. 이것은 장면을 만들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성과 존중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를 이전에 저지했던 게이트 직원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의 빠른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는지 이해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녀가 단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배우기를 희망했습니다. 신시아는 저를 비행기로 안내하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승무원들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가져왔으며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타린두 씨, 이륙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알려주세요. 조던이라는 한 승무원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이 특별 대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 앉아 물병을 마시지 않고 내려놓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는 공항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자주 스크린을 확인하며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이리저리 서둘러 다녔어요. 나중에 저는 본사가 저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동안 모든 운영을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신시아 레스가 보안 회의실에서 법무팀, 인사팀, 위기관리팀에 긴급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기록, 직원 노트, 그 아침 저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이요. 저와 상호작용한 모든 직원이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때까지 어떤 비행기도 떠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20분 후 내부 보고서는 저에게 보안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이트 기록은 깨끗했어요. 위협이나 방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상한 것은 게이트 직원이 문서화된 이유 없이 보안을 부른 것이었어요. 제 비행기가 마침내 게이트에서 물러날 때쯤 게이트 직원은 조용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다음날 일정에 없었어요. 마침내 이륙하면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장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존엄성을 가지고 제 입장을 지켰어요.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나중에 저는 누군가가 게이트에서 전화를 귀에 대고 차분히 서 있는 저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전체가 들었어요. 저는 게이트 직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대우를 원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외모의 기초에 빠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2번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글로벌 푸드 지속 가능성 컨퍼런스를 위한 제 발표를 검토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단지 식품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존엄성에 관해서요. 존중에 관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게이트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었어요.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힘으로요. 항공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가정들이 어떻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할 거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보다 저를 더 자주 확인했어요. 그들이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그들이 저를 얼마나 다르게 대하는지는 이상했어요. 저에 대해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만 달라졌을 뿐이었죠. 아래로는 풍경이 도시 건물에서 농경지 그리고 산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구름의 그림자가 아래 땅 위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의 고요함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무엇을 말할지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때로는 강력함이 많은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서 행동이 말하게 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 화난 메시지를 올리거나 사람들이 해고되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보여준 조용한 품위가 이미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연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가정하는 것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거였습니다. 둘 다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지는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고 우리가 게이트로 이동하자 제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항공사 임원들의 이메일, 법정 문서에 대한 제 비서 엘리자의 문자, 그리고 어떻게든 공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룬 뉴스 블로그 링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화려하고 바이럴한 방식이 아니라 연못의 물결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를 들어야 하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크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불공정함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단지 자신의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의 작은 순간식요. 밝은 캘리포니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택시를 찾아 운전사에게 글로벌 식품 지속 가능성 정상회의가 이미 진행 중인 메리어트 호텔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차 뒷좌석에 앉아 도시 건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야 비로소 제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호라이즌 항공 임원들의 이메일이 제 받은 편지함을 채우고 있었죠. 제 비서 엘리자는 항공사 법률팀이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어떻게든 현지 뉴스 블로그가 뉴욕 공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게 되었더군요. 그 이야기는 아직 인터넷에 널리 퍼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제 업계에서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발표 자료를 챙긴 다음 분주한 컨퍼런스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목에 걸린 명찰을 달고 커피컵과 프로그램 책자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옆문으로 살짝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표할 무대 쪽으로 이동하자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타린두 씨. 클립보드를 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공항 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슬픈 표정이나 동정적인 말을 건네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분 후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수백 명의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넓은 방은 비즈니스맨, 농부, 대학 연구원, 식품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명이 제 눈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연설은 그날 아침 17번 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품 공급망과 신선한 재료를 농장에서 사람들의 식탁까지 낭비 없이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재배하고 보관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었죠. 하지만 제 연설의 끝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추고 방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취하는 지름길에 문제가 있죠. 방은 더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농부, 식품 공급업체 또는 유효한 티켓을 들고 공항 게이트에 서 있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든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정하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크고 격렬한 환호성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진실된 박수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시애틀에서 식품 유통회사를 소유한 한 남자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지름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패는 정확히 그런 지름길에서 시작되죠. 라고 대답했어요. 한편 뉴욕에서는 신시아 레스가 사무실에 앉아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례하게 대했던 게이트 요원 애슐리는 이제 상사들에게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직업을 잃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온라인에 게시하기를 원했던 사과 편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항공사의 고위 임원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거의 잃을 뻔했던 것 소중한 비즈니스 파트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호라이즌 항공은 조용히 직원들에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시민권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일부 뉴스 웹사이트들은 이것을 저에게 일어났던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호라이즌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저를 언급했었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어요. 뉴스 기사도 공유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제 비서 엘리자가 큰 TV 네트워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간단히 그들에게 제가 사람들을 먹이느라 바쁘다고 전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공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녁 식사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퍼졌어요. 전화를 들고 침착하게 서 있는 제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한 리더십에 관한 발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라이즌 항공 직원들은 휴식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 속삭였어요. 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을 호출하기 전에요. 사람들의 외모의 기초에 판단하기 전에요. 17번 게이트에서 그 아침의 영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리트윗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뉴스 기사가 작성되었는지로 측정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조용한 변화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엄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뒤에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자부심이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서 옵니다. 제가 그 공항에서 지켜낸 것은 단지 제 1등석 좌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존심과 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날이 지나 몇 주가 되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회사인 테라 서스티넌스를 성장시켰어요. 호라이즌 항공과의 파트너십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항공편을 위해 만든 지속 가능한 식품 패키지는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승객들은 비행 중에 즐겼던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에 대해 긍정적인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렸어요. 게이트 요원들은 더 많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더 진실되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이 제 탑승권을 확인할 때 그들은 단지 즐거운 비행 되세요, 타린두 씨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났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가 큰 회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훈은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당신이 CEO이든 학생이든 농부이든 다른 누구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제 책상 위에 작은 액자 사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공항에서 찍힌 제 사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작은 레스토랑 앞에 서 계신 부모님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큰 소리의 항이나 환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확고히 서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17번 게이트에서의 그 한순간에서 퍼져나간 파문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제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삶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승리일 것입니다.